우리는 걱정과 불안으로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가지고 왔다. 여러 위인들과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덮친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맞서왔는지 사례를 통해 소개할 것이다.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는 단순한 이치. 심리학자 헨리 링크는 걱정과 우울증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과 면담했다. 그의 저서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장에 실린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링크 박사는 자꾸만 죽고 싶다고 말하는 남성과 면담하는 동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언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악화시킬 뿐임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꼭 그렇게 해야겠다면 적어도 남들과 다른 영웅적인 방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요. 쓰러질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다가 죽는 겁니다. 남성은 박사의 말을 그대로 실행했다. 그것도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몸은 고되어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녹초가 되어 긴장이 풀린 남성이 기분 좋은 잠에 골아떨어진 것이다. 이후 남성은 활력을 되찾았고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 시합에도 나갔으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의욕을 다지게 되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명약.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이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에게 특효를 발휘한다는 것은 정신의학자 대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시인 헨리 롱펠로는 끔찍한 화재로 젊은 아내를 잃은 후 그것을 실감했다. 비극적인 사고 이후 롱펠로는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뻔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한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다. 롱펠로는 아이들을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슬픔을 극복했다. 아이들의 식사와 잠자리를 살뜰히 보살피고 함께 숲을 거닐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동시에 단테의 시집을 번역하며 끊임없이 바쁘게 생활함으로써 고통의 감정에서 서서히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인간은 한 번에 하나의 일만 생각한다.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의 기본 법칙에 단서가 있다. 인간은 무언가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을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험해보자. 눈을 감고 자유의 여신상과 내일 해야 할 일정을 동시에 떠올려보자.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 둘을 번갈아 떠올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동시에 떠올릴 수는 없다. 감정도 이와 비슷하다. 즐거운 생각으로 설레는 것과 슬픈 생각으로 비참해지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전쟁터에서의 참혹한 경험 때문에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군인들에게 끊임없이 바쁘게 지낼 것을 처방한 예도 같은 이유에서다. 낚시, 야구, 골프, 댄스, 사진 등의 취미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트라우마로 고민할 틈이 없도록 한 것이다. 피로를 막는 일은 걱정과 불안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제일 규칙은 단순하다. 바로 자주 쉬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피로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 더 효과적이다. 걱정을 막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피로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종종 피로가 부정적인 감정을 심화시키고 걱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피로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나 그 외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도 과도한 긴장과 피로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시카고 대학교 임상심리학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고 긴장 완화의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연구한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는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에서는 걱정이나 불안 등의 감정적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해준다. 시장 분석가 루이 몽당은 걱정에 매몰되어 인생의 10년을 잃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에 이르는 젊고 빛나는 시기였다. 몽당은 그 시기의 상실이 온전히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 있다.
당시 그는 일, 건강, 가족, 열등감 등 모든 것이 걱정이고 피로감이었다. 항상 긴장과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그러던 8년 전 어느 날 몽땅은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몽땅은 자신이 떠안은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에 휘말렸던 남성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남성은 무척 밝고 쾌활한 인물로 실패란 것은 전혀 모를 듯한 얼굴이었지만 정작 이야기를 들어보니 3번이나 파산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재기불능이 될 법했던 큰 시련을 잘 극복해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한 비결을 말해주었다.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대체 무엇이 걱정인지 종이에 자세히 적은 다음 책상 서랍에 2주일 동안 넣어두게. 2주가 지나면 그 종이를 꺼내어 읽어보고 그 일이 여전히 걱정된다면 다시 종이를 서랍에 넣고 2주일간 가만히 내버려 두게. 그러는 사이 자네를 힘들게 한 많은 걱정거리가 자연히 사그라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걸세.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안을 대한다면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될지 모른다. 성공적인 일에 의식을 향한다. 걱정으로 머릿속이 어지럽고 마음이 괴롭다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문해보자.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이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막연히 걱정했던 것보다 사소한 일임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인생 중 약 90%의 일은 별일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며 약 10%의 일은 문제에 부닥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성공적인 90%의 일에 의식을 향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일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라. 그리고 만약 끊임없는 걱정으로 위궤양을 앓고 싶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일에 의식을 집중하고 성공적인 90%의 일을 무시하라. 세상 최대의 비극.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상 최대의 비극이라 하겠다. 실제로 그러한 인간 본성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과 질병보다 더 많은 불행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다. 시인이자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이다. 인간이 그 외의 존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삶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또한 우리의 생각, 마음가짐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든다. 병든 생각은 병을 부를 것이며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숙고한다. 나는 무슨 문제든 가벼운 태도를 일관하면 된다고 주장할 작정은 아니다. 애석하게도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일관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자신의 문제를 숙고해야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숙고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냉정하게 대처한다는 의미이고, 걱정한다는 것은 깊은 우울감과 좌절에 빠질 때까지 이리저리 문제를 떠올리고 괴로워한다는 의미다. 작가이자 방송인인 로엘 토머스는 거듭된 불운으로 파산하고 막대한 빚을 졌을 때에도 자신을 덮친 문제를 냉정히 숙고하되 걱정에 파묻히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쓰러진다면 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꽃을 사서 옷깃에 꽂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했다. 지금의 실패가 자신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용감한 사고를 하려고 힘썼고,
난관에 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그에게 좌절은 인생의 일부이며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이다. 반세기 가까운 생을 살며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철학자 에머슨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정치적 승리, 소득 증가, 건강 회복, 그리운 법과의 재회 같은 외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앞으로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양한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삶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자신뿐이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직접적 결과다. 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앨런의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당신을 둘러싼 사물과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모든 사물과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꿈에 따라 삶의 실제적인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것에 놀랄 것이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끌어당긴다. 인간이 성취한 모든 것은 그가 생각한 것의 직접적인 결과다. 인간은 오로지 자기 생각을 통해 발전하고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생각의 변화와 고향을 꾀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약하고 비참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도 쉽게 짜증과 분노, 고민에 빠지는 까닭은 그 문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르아는 이 명언 덕에 괴로운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야 하는 하찮은 일에 정신을 빼앗기기 쉽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앞으로 고작 몇십 년밖에 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물론 누구라도 1년만 지나면 기억에서 지워버릴 일을 온종일 고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숭고한 신념, 진실한 사랑,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분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 아시아에서 활동하며 대성공을 거둔 미국인 기업가 갈렛 리치필드는 근심과 불안을 해소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망설이고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고 확고히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 걱정을 거듭하다 보면 신경쇠약에 걸리고 삶은 더욱 고단해집니다. 명쾌하고 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의 50%가 사라지지요.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남은 걱정의 40%를 덜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4단계의 과정을 밟음으로써 걱정의 90%를 해소합니다. 리치필드가 밝힌 4단계 과정은 바로 이것이다. 1단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적는다. 2단계, 그 일에 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는다. 3단계, 그 중에서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4단계, 결정한 바를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리치필드의 비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4단계의 명확한 과정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사고 없이 불안과 걱정으로 문제를 곱씹기만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 그리고 일단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하지 않는 한 어떠한 분석도 의미가 없다. 그건 역시 단순한 에너지 낭비다. 결정을 내린 뒤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결정을 내렸다면 우물쭈물 망설이지 말라.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의심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일단 결정을 내렸다면 행동하는 일만 남았다. 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생각이나 불안은 잊어라라고 말했다. 석유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기업가 웨이트 필립스도 결정한 사항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닥친 문제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걱정과 혼란을 초래한다. 신중하게 숙고하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과도할 경우 오히려 유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정한 뒤에는 신속하게 실행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망설이지 말라. 부당한 비판은 선망의 왜곡된 얼굴. 만약 당신이 부당한 비판을 받고 고민에 빠진다면 다음 2가지 사실이 위안이 되길 바란다. 첫째, 부당한 비판은 대개 선망과 칭찬의 왜곡된 얼굴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아무도 죽은 개를 차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 남북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오만한 상관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한때 지독한 공경을 겪었다. 1862년 북군을 지휘한 그랜트 장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영웅이 되었고 민중의 갈채를 받았다. 그런데 그 후 6주가 채 지나지 않아 그는 갑작스럽게 체포되었고 군의 지휘 자격을 박탈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랜트 장군은 모욕감과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다. 어째서 큰 공을 세운 그가 갑자기 체포되었을까? 바로 오만한 상사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 고대 로마 제국을 통치한 황제들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고 손꼽히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날카로운 현실 감각을 지녔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달관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성록에 이렇게 기록했다. 오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열변을 토하는 무리와 만나기로 했다. 그들은 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다. 허나 놀라거나 당황할 일은 아니다. 그런 야비한 인간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에 대해 불평한다면 잘못한 쪽은 누구일까? 인간 본성에 충실한 상대일까? 인간 본성에 대해 무지한 우리일까? 타인에게 감사를 기대하지 마라. 그럴수록 마음을 다치는 순간은 더 많이 찾아올 테니까. 아무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다 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그저 기대하지 않은 어느 순간 뜻밖의 감사를 받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만끽하면 된다. 복수는 유해무익하다. 어떤 이기적인 자가 당신을 이용하고 속이려 든다면 복수할 생각보다는 당신의 지인 목록에서 그를 삭제하라. 복수는 상대를 괴롭히기보다는 당신 자신을 더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별난 이상주의자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한 경찰청에서 발행한 회보에 실린 글이다. 복수심과 분노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시사 화보지 라이프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고혈압 환자의 주요 성격적 특징은 분노다. 분노나 억울한 감정, 복수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만성 고혈압과 심장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윤리관을 설파한 것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그 말을 따름으로써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궤양을 포함한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앞의 내용은 데일 카네기가 지은 카네기의 말의 일부분이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과 불안을 줄이고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충분한 휴식 취하는 방법, 바쁘게 움직이는 방법,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방법 등이 있다. 나는 걱정과 불안이 많은 편이다.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앞으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를 고민한다. 이러한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걱정이 걱정을 낳아서 더 큰 걱정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하라고 한다. 이러한 방법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나의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쁘게 움직이는 방법이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술을 마시거나 독서를 하거나 TV를 보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 육체적인 활동이 걱정과 불안을 더 잘 잊게 만들었고 숙면을 취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 걱정과 불안을 단숨에 끊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 걱정과 불안을 조금씩 잊으려고 노력해보자.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지켜내길 바란다.